네, 안녕하십니까. 금전함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도 분산투자 이야기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분산투자에 대한 내용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계란 한 방울에 담지 말아라, 반대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빠졌어요. 그렇다면 왜 분산투자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분산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제 이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 금융이라는 게 금융의 역사가 미국에서 중심적으로 발전을 해왔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측정해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는요, 무조건 수익률만 높으면 이건 오케이였던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위험을 감당하는지는 1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성공하면 5배를 번다면 계속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5번 안에만 성공하면은 5배를 버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이전에 접근을 했다면 70년대 금융공학이죠. 이제 금융수학이나 금융공학들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오늘 설명드렸던 상관계수, 앞으로 이야기할 무수히 많은 금융이론들, 이러한 이론들이 그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내용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뭐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냐면, 야, 무조건적인 수익은 좋은 게 아니야. 항상 위험이 통제된 수준에서의 적정한 수익이 가장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추구해 봐야겠어.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고요. 그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분산투자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산투자를 한다라는 건 막연히 위험을 제거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험을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라는 개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 위험이라는 거는요,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야, 위험이 없는 게 좋은 거 아니니?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예금만 하시나요, 혹시? 나는 돈을 벌면 은행에 예금해. 또는 나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너무 불안해서 김치냉장고에 보관해. 돈이 상할까봐. 난 김치냉장고도 전원 거 좀 상할 수 있으니까 땅을 파. 이런 분 계시나요, 혹시? 계셔야죠. 왜 그래요? 나는 위험이 없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해야 돼요. 은행에 예금을 해야 되고, 은행이 망할지도 모르니까 김치냉장고에 넣어둬야 되고, 김치냉장고 전기 정전돼서 상할지도 모르니까 땅 파서 돈 묻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위험은 실은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 그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이제 위험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룰 개념인데, 수익률이라는 거,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으려면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돈을 더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이자를 내면서 돈을 빌려갈 이유가 없다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험은 다시 한번 없애는, 제거할 대상이 아니고 통제해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럼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 그렇죠. 분산투자예요.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분산투자의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는 2가지를 봐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2가지를 보는 이유는, 첫 번째, 투자하는 개인이에요. 투자자 개인이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에요. 어느 정도의 위험 하에서의 목표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이 제시가 되면 그만큼의 위험을 감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구축하는 게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첫 번째요. 목표 수익률이 정해져 있다면 목표 수익률에 맞게 위험을 통제해보자. 됐죠? 그럼 2번째, 나는 목표 수익률이 없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트렌드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패시브 운용 방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액티브 운용, 패시브 운용도 또 다르겠죠. 지금 이제 초반 영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그 영화 같은 거, 드라마 보면 막 밑밥을 깔죠. 우리가 떡밥을 던진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떡밥을 막 회수하면은 막 짜릿하잖아요. 저 또한 뒤에 넘어가면서 이번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해결들, 그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계속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면 한 번에 이제 금융이나 재무라는 이 파이낸스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렇게 물줄기가 터지는 것처럼 쫙 퍼져갈 거예요. 길을 뚫어드리는
그러한 영상들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제가 필요한 것들은 조금씩 설명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개념만 정리하면서 넘어가니까 너무 이걸 들으면서 아 저건 또 뭔데? 난 저것도 모르겠는데 전혀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런 분산 투자를 이해하는데 하등 문제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액티브 운용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주식을 막 사고 파는 게 액티브 운용이고요. 패시브 운용이라는 건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요. 이제 시장의 큰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즉 시장을 따라가게 만들어가는 게 보통 패시브 운용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통해서 뭐를 한다?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럴 거면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인덱스를 사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 영상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다? 펀드 사시라고. 펀드를 사서 펀드를 정액분할 투자법으로 들어가면 그게 곧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효과를 내요.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죠. 나 자신을 신뢰하고 한 방을 믿으니까. 하지만 나 자신을 신뢰하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실제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소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그런 트렌드를 훑어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하시는 게 좋고, 저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항상 평상시에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고 있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그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었던 뭐 금리가 오르면 하나는 10% 올라가고 하나는 막 5%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10% 올랐던 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럼 타이밍 잘 잡아서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A라는 10% 오르던 애 갖다 팔아버리면은 손실 안 보고 B는 올라가 버리니까 이익이 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를 읽는 영상들이나 이런 데서 하시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분산 투자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영상 시청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